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파이어족 꿈꾸시는 분들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ETF를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가 과연 이 목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꿈을 꾸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레이버 인컴을 노동력을 이 금융자산, 파이낸셜 인컴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좋은 건 사실 노동력이긴 한데 노동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못 하거나 혹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간 모았던 씨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국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엄청난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이나 아니면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로 돈 나오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현재 생활에서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갑자기 이게 500만 원 되진 않습니다. 3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3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고요. 500만 원이면은 5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꿈꾸시는 그 수익률 100% 200%가 뭐 무조건 달성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월 300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거든요. 연간 4천만 원 배당 수준인데요. 역산을 해보면은 10%지만 달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4억 정도 있으면은 10%면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 부문에서도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세율이 15%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건보료 일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확 올라가서 뭐 부담이 엄청스러운 그런 수준은 아니다. 혹은 이제 배우자까지 같이 과세 대상을 둘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뭐 8천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 대표 지수 아니겠습니까? S&P 500이거든요. S&P 500이 이 투자 업계에서는 약간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성장주가 절반 정도 들어가 있죠. 지금 기술주 포트폴리오가 약 한 35%에서 40% 정도 들어가 있는데 꼭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뭐 바이오 테크 아니면 뭐 금융 테크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한 5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좋은 주식, 가치주 혹은 배당주일 겁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장주가 하락할 때 배당주가 올라가고요. 성장주가 하락할 때 가치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봤을 때 상승과 하락을 다 퉁쳐봤을 때 중간 정도는 하더라.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것이 S&P 500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버는데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를 너무 신경 쓰고 있다 보면은 이게 좀 한계가 보인단 말이죠. 50만 원씩 뭐 물론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더디고 중간에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꼭 꼬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반도체가 꼬시고 또 메모리가 꼬시고 또 레버리지가 꼬시고 이러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털리고 다시 일로 갔다가 또 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정말 그 내가 장기 투자하는데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렇게 성장하는 자산들 혹은 배당 자산들 이렇게 나누시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S&P 500에서 성장주의 비중을 좀 더 늘리고 나머지 정도를 이제 배당이나 혹은 커버드 콜 같은 것 강제적으로 중간중간 돈을 받아가면서 얘를 팔지 않아도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는 보통 투자를 하다 보면 현금 거의 없이 당장 오늘만 살 것처럼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만 가득해진단 말이죠. 성장주만 가득해지면 다행인데 또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방을 나누거나 아니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S&P 500을 가져가면서 현금 흐름 받주는 커버드 콜 액티브 441-640이나 아니면 배당주 위주로 금고탑 같은 것들 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요렇게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지금 뭐 한 2억 정도를 모았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모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 요 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성장주 위주로 다 들어가 있는데 방어까지 바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배당주만 다 들어가 있는데 성장을 바란다?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 4%의 배당금을 받아가지만 내 인컴이 뭐 월에 한 2, 300씩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성장주에 신경 쓰지 않고 요렇게 배당주만 가져가는 컨셉도 괜찮습니다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 한 4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억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수익률은 사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혹시나 내가 너무 조급해서 너무 몰빵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가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이 은퇴 시점을 늘리거나 아니면 저축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ETF를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제2의 사이드 잡 같은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파이어 하기는 제가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것을 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ETF를 잘 고르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인생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요렇게 아까 S&P에 대한 기본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해도 2억을 못 만들 것 같다. 예를 들면 2억을 못 만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ETF의 컨셉을 좀 정확히 공부를 하고 이게 달성 가능한지를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해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어떤 ETF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겠느냐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검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ETF는 이 다양한 S&P의 변형 형태, 여기 아까 뭐 이게 없거나 아니면 이게 아예 날아가서 성장만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커버드 콜 배당주 위주로 극 안정형을 선호하거나 막 그런 컨셉이 아니라 큰 틀에서 S&P 50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치주, 방어주, 배당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S&P 큰 틀에서 이 성장주의 컨셉을 조금 더 키워가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SPMO라는 ETF예요. 이게 성과가 10년 전부터 검증되고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2022년 그리고 24년부터 주도주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인베스코에서 나온 우리 QQQ 아시죠? S&P 500 모멘텀 ETF입니다. 이게 바로 SPMO이고요. 10년 동안 결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슈들도 충분히 방어가 된다라고 보고 이 SPMO를 그대로 따라 만든 것이 키움 S&P 500 모멘텀입니다. 저도 제 계좌에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제 딸 계좌에다 증여를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제가 기대하는 바는 S&P 500보다 아까 보셨지만 여기서 이걸 더 키울 수 있느냐를 검증하고 제가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딸 계좌에다가 증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가 생겼을 때부터 22년부터는 SPMO가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24년 초부터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빠질 때 엄청나게 빠지느냐? 솔직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미국 주식의 성격은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금리가 낮고 금리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꾸준히 상승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S&P 지수도 20년대부터 현재 26년 8월까지 꾸준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과는 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 잘 맞고 어떤 종목을 잘 골랐다면은 훨씬 더 국장의 수익률이 높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수명 그 스트레스 수명 자체를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면은 미국장이 더 어울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성과 자체를 단편적으로 비교해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주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과 SPMO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최근에 3개월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횡보 혹은 메모리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그리고 1년, 3년, 5년,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비교해봐도 토탈 리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배당을 재투자한 토탈 리턴으로 살펴보면은 S&P MO가 S&P 대비해서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전히 다른 섹터나 아니면 섹터가 너무 지역적이거나 할 때는 꼭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수 매도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무작정 모아갔을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SPMO 같은 경우에는 S&P를 어차피 투자하실 거라면 혹은 또 좀 더 길게 혹은 좀 더 이 내 한정된 상황에서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PMO를 직투로 투자하시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세금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쯤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43살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일한다고 쳤을 때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얼마가 부족할 것인가. 국민연금 해보면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에 미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ETF를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이제 그 컨셉이 필요한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